지난 21일 화천과 양구, 원주와 고성에서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22일에도 양구에서 산불이 났는데요. 건조한 날씨로 산지에는 바짝 마른 낙엽까지 쌓여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대학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해 1도 1 국립대 통합 혁신 모델을 꺼내들었습니다. 각 캠퍼스별로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교직원과 학생 설득이 관건입니다. 강원역 신도시에 입주한 14개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춘천시가 마을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모든 마을버스가 중앙시장까지 운행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 21일 강원도 내에서는 연쇄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군 사격장 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진화 인력의 투입이 어려워 진화에 애를 먹었는데요.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등성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기 사이를 뚫고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가 물을 뿌립니다. 지난 21일 오전 11시 30분쯤 화천군 안평리 군부대 사격장에서 포사격 훈련 중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과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6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포사격장이라는 특성으로 불발탄 등 폭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어제 이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요, 아무래도 사격 표적지이다 보니까 사람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헬기로다가만 이용을 해서 화재 진화를 했는데 한정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제 진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폭발성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 접근하지 못하고 그래서 한정된 부분만 이렇게 진화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인 오후 2시 30분쯤 양구 방산면의 민간인 통제선 안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진화 헬기를 투입해 저녁 시간쯤 주부를 잡았지만 밤사이 산불이 재발하해 22일 오전 8시쯤에야 꺼졌습니다. 원주와 고성에서도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22일에는 양구군 정리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21일과 22일 이어진 산불로 모두 4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강원 영동은 물론 도내 전역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산지에는 보시는 것처럼 낙엽층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게다가 건조한 날씨로 인해 모두 바짝 말라 있습니다. 기상청은 23일 약간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며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강원도에 가끔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후 비 소식이 없어 당분간 건조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을 맞아 원주시는 논밭에서 불법 소각 항해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성구는 지난 18일 백전리 야산 산불 가해자인 80대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랑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이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들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40년이면 학령 인구가 36%가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대학 지원 사업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1도 1 국립대 통합 혁신 모델을 꺼내든 건데요. 최성식 기자입니다. 출생아 수가 해가 갈수록 줄면서 지방대학들이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43만 9천 명 수준인 학령 인구가 2040년이면 28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대로라면 지방에 위치한 120개 대학 중 80개는 아예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대학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글로컬 대학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0곳, 2027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총 30곳을 선정해 학교별로 5년간 1,000억 원씩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위기감이 높아지자 국립대인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해 1도 1국립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저희 강릉원주대학교가 이번에 이 글로컬 대학 지원 사업을 강원대학교하고 같이 1도 1 국립대 모델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캠퍼스별로 각각의 어떤 지역과 연계해서 특성화 분야로 저희들이 각 캠퍼스별로 지금 육성을 하면서 춘천과 원주 캠퍼스는 AI, 바이오, 로봇 연구와 산학 협력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강릉과 삼척 캠퍼스는 해양, 신소재, 에너지 등 지역 특화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교수 인력의 50%를 현장 전문가로 영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강원도 내 사립대학에도 문호를 개방해 오픈 캠퍼스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입니다. 대학 간 통합이 학문 간 융합을 한국을 잘 한다라면은 강원대학교하고 우리 대학교가 이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돼서 그야말로 부실대학 소리 듣지 않고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이달 초 글로컬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 기구를 만든 뒤 학교별로 교직원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양 대학은 과거 국립대 통합 추진 때와 달리 중복 유사학과를 강제로 조정하거나 캠퍼스별로 이동시키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사업 추진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 캠퍼스별 특성화나 학과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여전히 논의 단계입니다. 그 단계들을 밟는 과정 속에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돼야 할 것 같고 앞으로 그냥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좀 모으고 학내 구성원들의 대표로서 앞으로 대학 본부에서도 꾸준한 요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3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경쟁률 3대 1을 넘지 않아 사실상 미달로 분류되는 대학의 80%는 지방 소재 대학이었습니다. 교육부는 5월 중 15개 안팎의 예비대학을 지정한 뒤 평가를 거쳐 오는 7월 글로컬 대학 지원 사업 대상 10개 대학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릉원주대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 혁신도시에는 14개의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이 2023년도 채용을 위해서 합동으로 채용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네, 이번 설명회는 특히 강원도에서 졸업한 지역 인재 청년들을 중점 대상으로 진행된 만큼 대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의 구직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강원 혁신도시에 입주한 14개 공공기관 공기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는 지역 인재 모집에 중점을 뒀습니다. 지역 인재란 출신지와 관계없이 최종 학력이 강원도 소재인 사람을 뜻합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포함입니다. 청년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채용 시기, 연봉 관련 정보부터 상황에 맞는 상담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작위로 계획 없이 준비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방식을 바꿔서 정석적인 루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따라가려고 해요. 고졸 채용에 대한 인식, 안 좋은 인식, 대졸을 해야지 그렇게 취업이 더 빨리 된다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편견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하고. 공단 측도 구직자의 열기에 적극적으로 채용 제도를 설명해주면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이제 공식 그런 홈페이지라든지 SNS 계정 등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나의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그 기업과 연결해서 나의 이야기. 지역 인재 채용률은 2020년 26%, 2021년 44%, 지난해 61%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목표 채용률인 30%를 상회하는 겁니다. 지역 인재가 늘어나면 공공기관이 위치한 혁신도시의 발전은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관련 학교라든지 관련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 인재가 강원도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기 위해선 기업과 지역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따뜻한 봄철입니다. 여기저기 꽃도 피고 외부 활동도 많아지는 시기죠. 하지만 봄의 불청객,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또 얼마 전에도 황사가 국내로 유입되기도 했었죠. 여기에 더해 지난 21일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그리고 22일에는 만주에서도 황사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는 시점이 23일부터인데요. 수도권과 충남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황사나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죠. 황사 기간이면 호흡기 질환자가 20%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됐지만 나들이 가실 때 가급적 마스크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어요? 이제 오늘부터 버스가 다 서요 어디 가나. 그리고 바로 또 중앙시장 가서 좀 많이 나아질 거야. 그동안 저기 힘들었는데 고생하셔서 고맙고요. 잘 편하게 오시도록. 거기 가끔 가잖아요. 내리세요. 건강하세요. 네, 잘 다녀가시고. 네. 그전엔 강천역서 갈아타서 이제 불편했죠. 거기서 깃둘러야 하고. 근데 지금은 그냥 바로 오니까 편하게 와요. 다방면으로 저희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직접 현장에 나와서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이번 개선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예. 여기 사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서울 가서 하는 건 그래요. 예. 이렇게 이러시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창군의 한 마을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이 다수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일부는 혐의를 시인한 가운데 피의자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던 전 번영 회장이 지난 15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 유서를 남겨놓고 사라져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대부분 5, 60대 마을 주민들로 경찰은 이들을 입건하고 소환 조사 중입니다. 원주시가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한계점에 봉착했다고 판단돼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원주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민간에 위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사업 내용과 예산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과도한 용역비 집행과 내부 거래 금지 위반, 과도한 인건비 인상 등 보조금 집행 관련 지침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원주시는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기존 보조단체와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가 22일 강릉시 주문진읍을 시작으로 골목 당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강릉시 의원들은 이날 주문진읍 골목당사에서 시민들과 만나 민원을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했는데요. 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는 앞으로 강릉 지역 18개 읍면동별로 골목당사를 운영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여론을 듣고 지역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